제 뒤에 있는 작품과 그와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장학 황금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술가의 경쟁 상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정작 예술가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물질 중심적 사고에서 가치 중심적 사고로 점차 바뀌어가는 것을 예를 들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술 분야의 물질 중심적 사고와 가치 중심적 사고를 대입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술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는 영국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전부터 시각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 그 작품의 발표는 통상적으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작품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전시 관련 웹사이트에 전시를 올리거나 오프라인에서 전시장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나름 홍보를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선후배 정도가 되고 전시를 좋아하는 매니아층 정도만 관람을 하러 옵니다. 거기에 관람을 하더라도 전시장을 다 둘러보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않아서 체류 시간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각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지만 예술가들의 대부분의 여건상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서 공간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 시간 빼먹은 비즈니스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케아를 예를 들어보려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구를 사러 가게 되면 보통 가구거리나 가구 매장에 가게 되는데, 매장에 들어가면 가구들이 의자 옆에 의자, 테이블 옆에 테이블, 소파 옆에 소파로 그룹지어서 진열해 놓는데 반해 이케아 같은 경우는 공간을 컨셉에 맞게 꾸며서 그 공간에 필요한 다양한 가구와 소품을 마치 실제 집처럼 꾸며놓고 이러한 공간을 꾸미는데 전체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가구점들은 물질을 기초로 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이케아는 공간의 컨셉, 분위기, 잘 꾸며진 디자인과 같은 가치를 파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자를 사러 갔다가 의자와 어울리는 테이블도 사게 되고 테이블 위에 놓여진 소품을 구매하는 등 병행 매출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구 아이템 하나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꾸미기 위해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거나 공간 전체를 바꾸기 위해 꾸며진 가구 전체를 사는 등 물질적인 가구보다 공간의 컨셉이나 디자인을 소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래 머무면 매출이 생긴다는 고객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을 이케아도 쓰고 있는데요. 진열된 가구는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볼 수 있어서 쇼핑을 다니다가 힘든 사람들이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가구의 크기를 재보기 위해 종이로 된 자와 연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매장 중간에 큰 레스토랑을 마련해 두었고, 계산을 하고 나오면 스낵바가 있는 등 쇼핑 때문에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매장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이런 전략을 전시에 활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까지 전시는 벽에 그림만 걸어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를 다 둘러보는데 30분이 채 안 걸려서 일부러 먼 길 찾아오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 전시는 분장실 컨셉의 작품이 줄을 이뤄서 테이블과 의자도 설치해 놓고 소파도 가구 회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림과 어울리게 놓아두었더니 관객들이 오셔서 거울과 조명 앞에서 사진도 찍고 소파에서 쉬기도 하면서 관람객 체류 시간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 시간도 길어지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바이럴까지 되면서 홍보가 잘 되었고, 이렇게 돌아다닌 작품 사진 덕분에 다른 곳에도 설치가 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가치 중심적 사고 이전까지는 기존 형식의 프로세스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시 형식을 벗어나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작품을 하면 전시 홍보 관련 사이트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SNS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는 어도비에서 운영하는 비엔스라든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고 그 안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장소의 제약 때문에 작품 노출에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되면 장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품은 모니터나 모바일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좋지만, 효율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전시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보다 그때그때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몇 회 전시라는 개념이 온라인상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전공으로 터득한 재료나 기법을 넘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아트 콜라보를 들 수 있습니다. 작품에 제품을 입혀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제품에 예술적 감성을 입혀서 마케팅에 기업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와 루이비통 콜라보도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보드카 브랜드인 앱솔루트는 여러 작가들의 캔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최근에는 예술가들이 기존의 제품과 콜라보를 넘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작품과 관련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와 연필, 캔버스와 물감 등이 예술작품의 재료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영상, 그래픽, 제품 등 과학 발전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작품과 그와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술을 표현하는 재료와 기법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다양해지거나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미술도 있을 수 있겠고, 음악도 있을 수 있겠고, 연기도 있을 수 있고, 무용, 문학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미술 안에서도 서양화, 동양화, 조소, 판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또 나눠집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어느 것을 표현하는 데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표현하는지가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전공의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 가능한 어떤 것을 찾기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을 생각해낸 다음, 그 표현이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시도해보고 표현 방식이 적합한 예술 장르와 콜라보도 해보면서 표현을 재료나 기법에 가두지 않는 연습을 저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수식어 앞에 무슨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 어떤 기법을 활용하는 작가보다 어떠한 가치를 전하는 작가로 브랜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도 물질 중심적 사고에서 가치 중심적 사고를 통해 정체되어 있던 매출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듯이, 우리 예술가들도 재료나 기법보다 표현하고 싶은 가치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술가의 경쟁 상대는 다른 예술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소장해서 소장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외하고 공간을 예술적으로 꾸미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 예술작품이 활용된다면, 최근에 이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에 간 적이 있는데,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인형, 가구, 생활소품, 액자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현이 돼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며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작품이 프린트되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보다 캐릭터가 새겨진 케이스가 훨씬 많고,
원화보다 프린트된 이미지들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갤러리보다 캐릭터 매장에 붐비고 아트페어보다 VR 체험장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나 리복이 아니듯이 예술가의 경쟁 상대가 다른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이 필요한 곳에 다른 분야가 대체되고 있다면 그것이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 상대로 규정하지 않고 콜라보 형태로 구현이 돼서 윈윈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경쟁 상대라는 주제로 2번에 걸쳐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몇 가지 관점으로만 예술을 바라봤다면 좀 더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교육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해 봤을 때도 나름 성과가 있었으니 예술에도 하나의 관점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구현하는 방식은 계속 발전이 되지만 사랑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자존감 같은 가치는 변하지 않듯이 이러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예술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업도 창작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 분야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창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을 해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창업 황금거위 플랫폼을 잘 활용해야지 잘 못하시면 다른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뺏기게 되니까 자주 오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득이 꼭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예술창업 황금거위 카페 가입과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배가 고파야만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